68번 정약용의 가마꾼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시가 굉장히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마 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배층이 되겠죠. 지배층. 자, 가마 매는 사람들은 피지배층이 될 것입니다. 피지배층. 자,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괴로움은 모른다. 이거는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다는 뜻이겠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관리들이 도덕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제시했고, 이 다음 부분은 중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 유람하는 까닭인 즉슨 이 즐거움 앞에서 즐거움이 나왔죠. 가마 타는 즐거움을 맨 먼저 손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마 타면 즐겁겠죠. 자, 가마를 타고 자신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유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울 것이다. 근근히 관첩을 얻어만 와도, 자, 관첩은 자, 지금 말단 관리에게 주던 임명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근히 관첩을 얻어만 와도 역속들을 영리 역족들을 법대로 모셔야 하는데, 역속은 역에서 일하는 그런 낮은 벼슬아치들이겠죠. 하물며 말 타고 행차하는 한림에게, 자, 한림은 굉장히 높은 관리를 의미합니다. 누가 감히 못하겠다 거절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림이 유람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징발하고 있다. 우리 징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끌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배층의 횡포가 드러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 높은 관리가 와서 백성들을 끌어내서 가마꾼이 되도록, 가마를 매도록 억지로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배층의 횡포가 드러나 있다. 고을 아전은 채찍 들고 감독을 맡고 라고 했습니다.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스승은 격식 차려 맞을 준비하네. 중에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높은 분 영접의 기한을 어길 소냐. 엄숙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네. 한림이 행차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관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백성들이 가마꾼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시겠습니다. 가마꾼 숨소리 폭포소리에 뒤섞이고, 자, 가마꾼의 숨소리가 자, 굉장히 힘들겠죠? 아주 헉헉대는 그런 숨소리가 폭포소리, 굉장히 그 폭포소리는 시끄럽죠? 그 폭포소리에 뒤섞인다. 해진 옷에 땀이 배어 속속들이 젖어가네. 땀에 흠뻑 젖을 만큼 그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마꾼들의 고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외진 모퉁이 지날 때 옆에 놈 뒤처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외진 곳을 지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험한 곳을 오를 때는 앞에 놈이 허리를 숙여야 하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마라고 하는 것은 가마가 사람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가마 매는 사람과 앞에서 가마를 매는 사람과 또 뒤에서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외진 모퉁이 지날 땐 옆에 놈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험한 곳을 오를 때에는 앞에 놈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가마를 메고 있는지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밧줄에 눌리어 어깨에 자국 나고 아프겠죠? 돌에 채여 부르튼 발 미쳐 낫지 못하네. 발이 부르트도록 가마를 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마 매는 고통을 생생히 묘사한 부분이다. 자기는 병들면서 남을 편케 해주니 하는 일 당나귀와 다를 바 없네 라고 했습니다. 당나귀. 짐을 실어 나르는 당나귀와 다를 바 없다. 이거는 백성들이 짐승의 취급 정도로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가마꾼들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포이고 한 하늘 부모 삼아 다 같이 생겼는데, 자, 정약용이 생각할 때는 이 신분제 때문에 이렇게 양반들은 이렇게 누리고 백성들은 고생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어떤 신분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 어리석어 이런 천대 감수하니, 백성들이 농민들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어떤 학대를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내 어찌 부끄럽고 안타깝지 않을 소냐.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덕이 너에게 미친 것 없었는데 내 어찌 너의 은혜 혼자 받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약용은 또 양반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이 아우를 사랑치 않으니 자애로운 어버이 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형은 지배층, 아우는 피지배층이라고 했을 때 자애로운 어버이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관계를 가족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에 비유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임금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중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요. 영하호 백성들은 가련하구나, 이랬습니다. 영하호는 우리가 이런 단어는 좀 사실 어렵죠. 관리들 행차 때 가마를 메어주는 의무를 진 마을이다. 그래서 이 높은 관리들이 오면 무조건 징발되는 그런 마을이겠죠. 가련하고나는 그 정약용이 백성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 술에 타고 오니, 자, 엄청나게 큰 깃대와 말들을 쌍마는 이제 두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되겠죠.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촌 마을 사람들 모조리 동원하네. 그러니까 그 영화호 백성들이 모두 다 징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닭처럼 개처럼이라고 했죠.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리치고 꾸중하기 범보다 더 심하네. 백성들을 부리면서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마 타는 자 지킬 계율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가마꾼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었죠. 지금은 이 계율이 흙같이 버려졌네 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백성들, 가마꾼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도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밭 갈다가 징발되면 홈이 내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징발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일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죠. 가마 매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 먹다가 징발되면 먹던 음식 뱉어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징발이 되는 모습이죠. 죄 없이 욕먹고 꾸중 들으며 1만 번 죽어도 머리는 좋아려야 까지 했습니다. 자, 요 부분. 자, 굉장히 관리들의 횡포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병들고 지쳐서 험한 고비 넘기면, 자,
가마꾼들이 노역을 하고 이제 드디어는 이제 결국에는 지치고 병들었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포로 신세 면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 백성들이 그 가마꾼 노역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 가마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슬픈 내용입니다. 사또는 일산 쓰고 호연이 가버릴 뿐. 자, 사또는 높은 관리가 되겠죠. 일산은 양반들이 해를 가리기 위해서 쓰던 엄청 큰 양산을 의미합니다. 호연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린다 이런 뜻이죠. 한마디 위로의 말 남기지 않네. 정말 인정머리 없는 모습입니다. 자, 가마꾼들의 노고를 생각하지 않는 관리들의 모습입니다. 기진맥진하여 논밭으로 돌아오면 자, 정말 다 지쳐가지고 일터로 돌아온 것이죠. 지친 몸 신음소리 신락 같은 목숨이네. 자, 몸은 지쳐있고 몸이 병들어서 신음소리 날 정도입니다. 신락 같은 목숨. 그냥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 가마매는 노역을 마친 후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자, 이 가마꾼들의 모습을 정약용이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양반 정약용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마꾼이라는 이 한시에다가 옮겨놓은 부분입니다. 이 가마매는 그림 그려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가마꾼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나겠죠.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수도 없고 사진기도 없는 옛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임금님께 돌아가서 바치고 싶네 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이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통받는 가마꾼들의 모습을 임금님께 보이고 싶다. 굉장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내용 정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시 비판적, 사실적, 풍자적 성격이다. 가마꾼의 고달픈 삶과 현실 비판의 내용. 자, 그 밑에 이해와 감상. 백성들의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고된 삶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1번 하면 되겠죠.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풍자가 나타나 있다. 자, 두 번째. 모순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와 애민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다. 3번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밑에 화자의 정서 태도. 관리들의 횡포와 부도덕성을 비판하고 있고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라고 하면 이 내용에 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불평등하고 부도덕한 현실을 상황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관리의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가마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괴로움을 모르는 관리들의 부도덕성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